비정규직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흥행하고 아이돌이 TV 광고에서 최저 시급을 설명합니다. 이른바 노동약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만 전국의 장그래들은 거리로 나섭니다.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사실상 비정규직 양산대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지역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A씨는 매년 연말이 되면 계약 해지의 공포에 시달립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사용자는 각급 교육청의 교육감이지만 실제 각 학교장의 재량으로 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천안의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던 최정범 씨는 비수기 저임금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회사의 집중 감시 등을 힘겨워하다 지난 2013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 최정범 씨는 유서에 배가 고파 못 살겠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충남 아산의 현대차 공장에서 왼쪽 바퀴를 조립하는 노동자와 오른쪽 바퀴를 조립하는 노동자는 임금과 처우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업무를 하지만 달마다 잔업에 특근 수당을 더해도 임금 격차가 발생합니다. 저임금, 고용불안, 차별 대우를 비롯해 열악한 노동 환경의 한복판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을 지칭하는 말은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저마다 사내하청, 간접고용, 계약직, 알바노동 등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을 중의 을, 사회적 최약자라는 것입니다. 정부 추산으로는 600만이라고 얘기하지만 노동부의 추산으로는 850만에다가 사내하청과 특수고용직까지 합치면 1000만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의 차별, 고용불안, 저임금 이런 문제들이 거의 폭발 직전까지 와 있고 노동자들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고 가장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라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드라마와 영화를 비롯한 미디어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웹툰 원작의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도 갖은 노력을 해봤자 결국 정규직이 되지 못한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부당한 노동 현실을 주제로 한 웹툰 송곳과 영화 카트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문제 해결에 의지를 천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취임식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임기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정부가 내놓고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업종 확대, 해고 규제 완화입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간제 노동자들의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도록 합니다. 근무 기간이 길수록 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주된 근거입니다. 하지만 이 대책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이 더욱 장기화되는 결과만 낳을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현행 기간제법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행처럼 사용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되더라도 4년이 되는 시점에 해고를 하고 다른 기간제 노동자로 교체하는 관행을 전혀 방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간 연장 뒤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연장 기간 동안 임금 총액의 10%를 이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보완책을 덧붙였지만 이 역시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이직수당이 정규직 전환에 드는 비용보다 적을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한해 파견 허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안 역시 문제입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업종을 건물 청소나 배달 운반 등 32개 업종으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으로의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고령자와 전문직의 재취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삼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고령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법 파견이나 사내 하도급을 활용해 간접 고용 비정규직을 남용해온 기업을 양성화시킬 것이란 예상도 가능합니다. 파견 업종 확대는 고용률 70%라는 정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고도 쉬워집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저성과를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로 해 교육이나 배치 전환,
임금 조정 등 해고 회피 노력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다해도 개선이 없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사실상 성과평가 등의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사측에 의해 자의적인 해고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KT 등 노조 탄압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통한 강제 퇴직 압력과 같은 학대 해고 효과를 낼 것이란 전망입니다. 사내 하도급 같은 경우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불법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합법화하고 기간제 사용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비정규직을 절대 정규직이 될 수 없도록 비정규직의 신분을 고착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파견 규제를 완화하고 저임금,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기업이 자유롭게 정규직을 해고하고 그 인력을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도 정부가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장그래 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전면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정부 종합대책대로라면 노동자의 생애주기는 청년기, 장년기 기간제로 시작해 노년기 파견 노동으로 마감하게 되며 정규직 가능성은 짧은 중년기의 여행으로 남게 됐다. 종합대책은 이렇게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 열고 있다. 이들은 출범 이후부터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연인원 10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전국 순회 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